이번 시간은 천부경 10항, 먼저 9항은 생789였고요. 10항 운삼, 사성환호. 운삼이 이제 10항이고 11항이 사성환호인데, 사실 운삼이라는 것은 석삼국의 운삼, 이게 사실 본질이죠. 우주 만물의 본질이 운삼, 하나님 석삼국 하나님. 그 셋을 돌려서 우주가 다 나왔죠. 그 셋을 돌린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본질인 무라고 하죠. 무가 근데 신의 은총이라고 제가 풀이를 했었죠. 천부경 처음에. 근데 그 신의 은총인데 그게 본질은 이 하나인 거죠. 하나가 곧 셋이어서 석상극의 셋이어서 셋인 거죠, 본질이. 그래서 운삼이라는 게 뭐냐면 셋을 돌려서 어떻게? 거무해서 라는 뜻이에요. 운삼이 거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삼 자체는 그냥 본질을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 움직인 게 뭐야? 거무. 어떻게든 형체를 빚어서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나온 게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괴화, 거무괴화가 앞에 있었는데, 그 거무괴화가 바로 어떻게 생겨나왔냐면 이 운삼에서 생겨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형체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온 거죠. 그제서야 운삼으로 은하계도 생기고 별들도 생기고 해서 우주가 나온 거고, 정처한 게 만물도 나온 거죠. 네. 운삼의 본질인 셋, 원래는 하나가 셋이니까 그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모르고, 그게 뭐야? 천인일치 이인삼이죠. 본질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풀이가 뭐냐면 삼일신고, 천은, 신은, 천궁은 셋이죠. 그 본질이에요. 정신공부의 시작은 가장 먼저, 그걸 이제 견성, 가장 밑에 단계 견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삼일신고, 천부경 정신공부는 첫째, 삼일신고의 그 천은, 신은, 천궁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천은, 신은, 천궁을 깨달으려면 사실은 먼저 그보다 더 아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질을 깨닫긴 진짜 어려워서 부분부터 알아나가야 되겠죠? 본질을 모르니까. 그게 천지훈, 세계훈, 진리훈, 이 더 아래 단계라고 했어요. 밑으로 될수록 많아질수록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 8, 9 숫자가 많아질수록 밑에서 위로 자꾸 벗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랑 같은 이치죠. 그래서 일단 운삼은 이제 운삼으로 개화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일적십이죠? 셋이 나오고 신계인 무급계가 213 속삼극해서 신계가 나왔고, 그것이 다시 4, 5, 6으로 태극으로 분화해서 인이륙의 세계 태극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삼구 황극계 물질계 즉 생789의 세계가 나왔죠. 그게 다 뭐? 운삼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다시 그 과정, 운삼물에 그 뒤에 나오는 과정을 조금 더 풀이하신 거예요. 운삼을 했는데, 운삼은 본질적인 신계죠. 운삼을 해서 어떻게 됐어? 사성환호. 사성환호는 다시 말하면 태극기가 이루어지는 일치인 거예요. 좀 더 본질이죠. 7, 8, 9보다 더 본질. 우리는 7, 8, 9는 4, 5, 6이 된 다음에 7, 8, 9인 거잖아요. 7, 8, 9도 당연히 4, 5, 6을 거치고 나왔죠. 4, 5, 6이 본질이니까. 4, 5, 6의 본질은 1, 3이잖아요. 1, 3이 운삼을 해서 운삼다음에 뭐가 돼? 사성환호해서 나누자면,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사성환호를 해서 그 다음에 6이 나온 거죠. 운삼 사성환호가 이게 곧 만물이 자라는 이치. 이 사성환호가 곧 어떻게 보면 물질이 커가는 본질적인 이치. 그러니까 사성환호인데, 이 사성환호를 제가 이제 이렇게 사성환호도 해서 화성환호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컴퓨터 잘 만들 줄 모르고 이거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게 처음에 요 복사본, 제가 책을 만들 때 이 복사본에 설명을, 요 추리가 말로 막 설명을 했죠. 밑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 풀이를 이 사람이 그 복사 가게 그 주인이 좀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읽어보시고서 이제 관심 있어야 읽어보는데, 이것도 좀 밝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고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하나 모든 물질이 나오면 자기 역장을 둥그렇게 형성을 하는데, 점이 나온 하나가 점인데 얘가 역장을 둥그렇게 형성하는 게, 이게 굵은 점으로 이게 역장이 이거다. 근데 요 놈이 또 크면 사상환호해서 사방에 분신이 생겨서 이렇게 또 교차점이 또 이렇게 하나의 점이 돼서 얘가 또 크면 요렇게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분할을 자꾸 이렇게 똑같이 해. 이렇게 한없이 커. 요런 설명을 했더니 요걸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분도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걸 그리는 공덕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람들한테 도움해 준 만큼 공덕이 쌓일 거예요. 그분도 그 말도 해줬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 책을 보는 사람도 적고 정신 공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별거 없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이 공부를 정신 공부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봉 스님께서. 근데 그때의 인구는 지금처럼 5천만, 뭐 좀 더 지나면 1억, 뭐 몇억 아니고 10억일지, 나중에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돼서 수십억이 100억이 될지, 나중에 불어서 10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그렇겠죠, 자꾸. 네, 그게 목적이시고, 문명도 발전하고 주위에 진출도 할 거고, 태극기로 나가지만 진출도 할 겁니다. 인구가 뿔겠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1000억이, 그 인구가 1000억일지, 적게는 100억부터 가겠죠. 지금도 77억, 80억 얘기하죠. 그 인구의 반이 이 공부를 합니다 하셨으니까 수십억이 공부하겠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지금 뭐 10,000명,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되려나? 그게 이제 1000만 명 되고, 억 되고, 뭐 10억 되고, 이렇게 퍼져서, 쉽게 태극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머리가 좀 크면 어린 아이들부터 정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거예요. 산림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계는 아직 그만큼 못 커서 모르니까 그런 건데, 태극기만 해도 조금씩 큰 사람들이 태극기로 나오고, 태극기로 오고요. 영혼이 크신 분들이. 그쵸? 영혼 작은 분들이 태극기 가면 못난 짓 해갖고 세상을 흩어지겠죠. 자기 힘부리고. 영혼이 큰 분들이 태극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기로.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물질계 영혼이 작은 애들이 태극기 가서, 지금도 금수에서 올라오면, 인간 세상에 오면 금수짓 하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작은 소돼지로, 금수로 살던 영혼들이 승급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면 금수짓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보다 못한 놈이라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해요. 수십만 년 금수로 살아왔으니, 사람으로 와서 육신은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하던 짓은 수십만 년 금수로 살아온 짓을 해 와서 금수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수만, 근데 똑똑하니까 영혼이 커서 인간으로 와서 똑똑하잖아. 금수보다 더 큰 사람이 제패를 했으니까 세상을. 그렇잖아. 사람이 지금 인간 세상의 최정상에 있잖아요. 잡아도 먹고, 머리가 좋고 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금수짓도 더 잘하겠죠. 욕심 막 차리고, 먹을 거 아닌 데서 잡아 죽이는 금수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식량 낭비죠. 그냥 하나 죽인 거에 그치지 않죠. 그냥 새끼도 덜 낳고 자기 식량이 줄은 거죠. 장차 그 짓 하면 안 되는데 그 짓을 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금수들은 먹을 것만 잡지 안 잡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썩 죽여서 썩히면 걔가 새끼 자꾸 더 나서 목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와가지고 먹지도 않을 걸 막 저거 하고, 같은 사람들도 다른 애들 지가 좀 힘이 있으면 막 괴롭히고 반대짓을 해. 덕을 쌓아야 되는데 죄를 쌓아. 못나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좀 영혼이 큰 사람들이 금수짓을 한다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도가 지금처럼 권력을, 못난 놈들이 권력 잡고 막 이런 대상에서는 나쁜 짓 해가며, 못난 놈들이 그 권력에 동조해갖고 눈 감아주고 서로 막 그래갖고 막 횡행을 하고, 특히 지금은 사람들도 막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금수 세상에서 지금 많이 그러죠. 사람 잡아서 장기 팔고, 사람 잡아먹는 같은 거죠. 실제로 옛날에 잡아먹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옛날 인디애나 때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안 밥 그래요. 밥이 우리 같은 말이 같아요. 다 말도 하나에서 나왔고, 인디안 밥, 그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인디안 밥이란 말이.
밥으로 잡아먹었어요. 식량 없으면. 외부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걔네들이 어린애들 실종되고 있죠. 현재 걔네들이 권력을 잡고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말세가 됐어요. 우리처럼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는 힘 있으면 잡아먹고 패권이요. 남 괴롭히고 힘 있다고 그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해요. 스스로 멸망해. 스스로 못나서 싸워가지고 원자폭탄으로 특히. 이제 삶의 목적은 알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자꾸 이게 본질이다 보니까 이걸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에 있지 않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유서에만 도와주지 않죠? 자기 행동 활동으로도 도와줄 수 있죠. 먹고만 살면 그 이상의 재물은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은행에 돈 많은 건 뭐예요? 그냥 숫자지. 많이 갖고 있어 뭐 할 거예요? 그걸 남 도와주지. 산업을 일으키든가 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걸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짜 사업이면 거기 있어요. 만물을 흥성시키는 거예요. 좀 농작물 같은 것도 많이 기르고요. 기르면 덕이 있어요. 걔네들 살면서 전기를 쌓거든요. 걔네들도 쉽게 곡식을 만들어서 씨알을 만들어서 씨를 퍼뜨리는 것도 많은 생명을 퍼뜨리잖아요. 스스로.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그 효과. 그 정이 마늘이야. 신선도 그 전기를 먹고 크거든요. 정인 만물이 만들어서 생겨나온 기가 전기인데 전기를 흡수해서 우리 사람도 만물도 기를 쌓아서 원신을 키우고 영혼을 키우고 원신체도 키워서 신선도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많을수록 영혼도 더 빨리 크고 더 많은 생명체가 더 많은 생을 살면서 더 오랜 생을 살면서 영혼을 빨리 키울 수 있어요. 죽이는 건 그래서 역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살리는 것은 순천, 하늘을 따른 공회예요. 공덕. 그래서 그걸 공덕이라고 하는 거고요. 죄는 덕이 아니고 반대이기 때문에 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업을 쌓이면 점수가 깎이고요.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다음 생 살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선택할 때 점수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좋은 삶은 못 살아요. 지금보다 더 나쁜 삶을 선택하게 돼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치열한 삶을 선택하기도 해요. 정신 공부를 많이 하려고 공동 점수가 많음에도 적음이죠. 일종의. 왕후장상이나 재벌이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번 생에 치열하게 공부 많이 했어. 그걸 좀 풀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성천의 신선들도 수십만 년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놀러 와요. 육신을 가지고 놀러도 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아요. 전문술의 시선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육신으로 안 살고 태극기에서 그렇게 하고 그 태극기도 육신 갖고 살아요. 얘기했죠. 지저시계에도 키가 5m 나고 키도 한 계급 올라갈수록 3배씩 뛰어서 덩치가 바로 우리보다 바로 이 단계가 5m예요. 그러니까 2.6, 7, 8m보다 3배 곱하면 5죠. 그 다음 단계는 몇 m? 15m.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죠. 또 그림의 벽화에 5m짜리 사람 있고 1.5m짜리 1.5m, 1.67m짜리 사람 있고 5m짜리 사람이 있어. 큰 벽돌 짓고 다니. 그 15m 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졌어요.